투자자의 시장 신뢰 문제에서 연결을 해서 중복 상장과 상장 폐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KB증권의 김동원 리서치 센터장님. 예, KB증권 김동원입니다. 저는 코스피가 지금 6,000선에 근접을 해도 여전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좀 두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중복 상장 이슈인데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5,200조 중에 중복 상장된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비율이 한 20% 되는데요. 참고로 미국의 400배, 중국의 10배, 대만의 7배, 일본의 5배입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ROE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국이 올해 반도체 업황 때문에 한 20%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미국하고 대만이 20%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대만의 PBR은 4배를 넘게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1.5배죠. 그러면 ROE는 똑같은데, 버는 거는 똑같은데 기업의 밸류는 낮게 쳐준다는 거죠. 그게 중복 상장이 가장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아니든 법적이든 중복 상장을 원천적으로 금지를 해주시면 밸류에이션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외국인 지금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깜짝 놀란 게 작년에 700명이 왔는데 올해 1,100명이 왔습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이 뜨겁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항상 그럽니다. 한국 주식은 일단 3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하고 본다. 그 이유가 지배구조 이슈거든요. 그래서 지배구조가 중복 상장하고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기업의 자금줄 창구로 활용된 이 중복 상장을 조금 건전한 방향으로 이런 거죠.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면 또 이슈가 되니까 전략 산업이나 꼭 설비 투자, 신사업에 필요한 기업 같은 경우에 심사를 강화해서 중복 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언은 대통령님께서 이제 3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아주 든든한 울타리는 쳐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감시 기능이 최대 주주하고 특수 관계인에 국한되다 보니까 일반 주주의 보호가 전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MOM이라 그래서 Majority of Minority입니다. 그러니까 소수 주주의 다수결 원칙입니다. 이게 미국, 유럽, 일본은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선진 시장일수록 소액 주주의 주주 소송이 많습니다. 그럼 미국 법원에서는 이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기업의 손해배상 유무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사회 충실 의무는 확대를 했지만 사실상 최대 주주만 좀 관리를 하는 거고 일반 주주에 대한 장치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영업 양수도 어떤 자산에 대한 매각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주주만 별도로 의결을 맞아서 그 내용을 공시를 하는 방향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과 대만이 PBR 4배를 받고 있는데요. 똑같은 ROE에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코스피가 한 670조 원 정도 상장사가 돈을 벌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120% 증가한 건데요. 이 정도의 실적 체력에 PBR 3배만 적용해도 10,000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복 상장 금지 부분, 그다음에 일반 주주의 보호 부분,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만 뒷받침만 되면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같은 주제로 개인과 기업 쪽에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투자자 한석영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석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 투자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청년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하려면 해당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시장인가에 대한 신뢰감이 먼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해외 선진 시장에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과 올해를 기점으로 코스피가 6,000원을 달성했고 이것이 PBR과 ROE의 동반 성장을 통한 건강한 저평가 해소라는 점을 청년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을 신뢰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조한 주주 환원과 자회사 출자를 통한 중복 상장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적극적인 주주 환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에 오래 남아서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이러한 지금 코스피 중심의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온기가 실적주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면 청년들의 그러한 신뢰감이 형성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존에 상장된 모회사가 소위 알짜라고 하는 자회사를 상장을 하는 관행 역시 주된 저평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의사의 펀더멘털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더블 카운팅을 유발을 하고 또 기존 주주를 소외시켜서 그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청년들로 하여금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제도적으로 해소를 하되 기존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앞서 말씀해주신 MOM 같은 장치가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또 자회사의 사업이 독자성을 가지는지 등을 함께 살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평가 요소를 해소를 하되 성장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저희 시장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기업 사이드로 가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에서 꼭 말씀해 주시고 싶은 방금 손을 들었다가 내리셨네요. 원대한 회장님. 저도 조금만 더 첨언드려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서울대 투자동아리에서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원대한이라고 합니다. 저희 투자 동아리에 되게 열정 많은 청년 투자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끼리 농담으로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부장이 30대에 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말을 저희끼리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도 되게 농담 같지만 어떻게 저희한테 진지한 내용인 게 이런 장세가 계속적으로 우상향되는 게 되려면은 단순히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그 AI 밸류 체인에서 메모리가 수혜를 받는 그런 실적, 그다음 전 세계 영업이익 1등이 우리나라 기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몇십 년 동안 지속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그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코리아 프리미엄도 받으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주주환원이나 중복상장 해소와 같은 거버넌스 이슈도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추가적으로 막 더 재원드리고자 하는 것보다는 거의 부탁에 가까운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런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한국 시장이 실적이 성장하고 있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들이 제가 기성세대가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주가 상승과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재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네, 구조개혁, 그 다음에 미래산업 투자, 기술 개발 투자 이런 거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여러 도전적인 과제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기업 그룹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잭시 믹스의 이수연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닥 상장사 주식회사 잭시믹스 대표 이수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상장을 꿈꾸는 창업가들의 현실을 진솔하게 나누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상장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창업가가 상장을 성공의 마침표로 꿈꾸지만 실제 상장사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투명 경영을 위한 적지 않은 비용과 엄격한 각종 의무는 물론 때로는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는 시장의 압박을 견뎌야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유능한 창업가들 사이에서 상장보다 매각을 선호하는 상장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장의 숫자보다 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눈앞에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질적인 성장을 추진할 때 이를 믿고 해줄 아까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연기금과 같은 장기 기간 투자자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자본시장이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성장의 질을 함께 평가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장이 창업가에게 규제의 굴레가 아닌 다시 한번 성장의 사다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장기 투자가 선순환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옆에 계시는
캠프의 김윤환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우나스텔라, 이노스페이스와 같은 민간 발사체 스타트업 기업들과 함께 발사체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도전 중인 주식회사 캠프의 김윤환 대표입니다. 사실 이 자리가 보통 보니까 자본시장 그리고 이미 상장 기업들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3년차 된 저희는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기준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주항공과 같은 딥테크의 산업은 개발 기간도 굉장히 길고 이를 사업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산업 특성에 있어서 장기적인 모험 자본이 꼭 필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초기 산업이다 보니까 스타트업 간의 협력 구조를 중심으로 공급망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스타트업이 기술적인 리스크 그리고 자본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딥테크 챌린지라고 있거든요. DCP 과제라고 있는데 이런 과제의 공고를 보면서 그 중소벤처가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그 임무 중심의 그런 과제가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굉장히 저희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같이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기 인내 자본 그리고 정책적인 모험 자본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투자 구조가 마련이 된다면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만 3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목표가 하나가 있는데 대통령님 임기 전에 저희도 꼭 상장을 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잠깐 질문지를 보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 바로 옆에 계신 생활연구소 연현주 대표님이 저한테 계속 손을 들고 계셔서 제가 또 생활연구소의 그 고객으로서 제가 매달 한 번씩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손은 발언권에 안 드릴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생활연구소의 연현주 대표입니다. 저는 청소연구소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케어라는 시니어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연구소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사도우미 플랫폼이고요. 저희 서비스를 좀 설명하면서 두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첫 번째 제안은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큰 정책금융을 모태펀드나 이제 국민성장 펀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자 시에 심사 기준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전국에 지금 200만 명 이상의 맞벌이 부부나 뭐 아니면 육아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쓰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0만 명 이상의 중장년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저출생이나 고령화 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자본시장에 나가보면은 너무나 투자 시장은 모두 다 딥테크에 지금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AI, 반도체, 로봇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미래를 끌고 간 엔진으로서 당연히 중요한 걸 저도 알고 있지만 차가 엔진만으로는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와 같이 사회 구조를 혁신하고 또 민생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에게도 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그 국민성장펀드나 모태펀드의 운영사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심사 기준이 있을 텐데 이런 곳에 어떤 사회 문제 해결 기여도라든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우리의 근간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스타트업들에 대한 배점을 좀 높여주신다면은 좀 더 투자 받기가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균형 잡힌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요. 저는 회수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회사가 지금 딱 올해 9년 차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많이 얘기를 들으면서 빨리 상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사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9년이 딱 됐는데 이제 막 수익이 이제 막 나기 시작했고요. 아직 상장하기에는 좀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많은 모태펀드에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모태펀드의 회수 연한 기간이 8년입니다. 대부분 8년짜리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의 상장의 평균 기간은 14.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갭이 꽤 크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해결하려면 전 두 가지 좀 아이디어를 드리는데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세컨더리 펀드를 좀 더 많이 대폭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올해도 많이 진행 계획이 있는 걸로 아까 들었긴 했지만 사실 세컨더리는 사실 기존 주주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작으면은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펀드가 많이 국민성장 펀드에 들어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의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사실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바라는 부분이긴 한데요. 대기업의 M&A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사실 스타트업들이 90%가 M&A로 엑시트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1%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